자, 이준석 지금 현직 의원이에요. 대통령에서 후보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는 졌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한 자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 이 사람은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자격 없는 거 아니야? 라는 국민의 분노가 여전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60만에 거의 육박해 있습니다. 야, 이런 의원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잠깐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7월 5일까지니까요, 여러분. 네, 혹시 깜빡하셨다면, 이준석 의원은. 정확하게 이제 59만 5,775명이 그렇군요. 청원에 동의했습니다. 하여튼 뭐 60만 명 넘을 것 같은데, 지금 뭐 이런 이제 정말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된 의원도 진짜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사실 이 청원은 이제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막말, 그런 것에 대한 청원이지만, 대통령 후보 또는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에 이미 이준석 의원은 굉장히 부적절한 룸살롱 접대, 거기에다가 플러스 지금 성접대 의혹까지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분은 뭐 국회의원 자격이 과연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물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찰이 여러 그 이준석과 관련한 그 고발인 조사를 잇따라 하고 있어요. 예, 특히 오늘 그 사세행 김한매 상임대표 그 유명하신 분이죠. 이제 보수 쪽에 그 정치인들 그 비리 행태 이렇게 고발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오늘 그 공직선거법 위반 그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로 처음에 이제 고발을 했었거든요. 그 이제 이 고발인 조사로 김한매 대표를 이제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이 과거에 어떤 무슨 쓴 글이다라는 식으로 말한 게 사실은 허위사실이다. 이런 거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역시 또 이준석 의원을 고발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성접대 이런 것들을 부인했다. 이거 허위사실이다. 이러면서 고발을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한날 1시에 한 분은 김한매, 한 그 수사대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가서 김성진 대표를 고발인 조사를 동시다발로 이준석 제대로 잡겠다고 경찰이 칼을 빼들은 것 같습니다. 사면 초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경찰이 과거에 성접대 사건 조사를 했었잖아요. 상당한 증거를 잡았는데 검찰이 수사를 더 진척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또 보도했죠. 그렇죠. 경찰이 때는 이때다 싶어서 이제 뒤늦은 지금 정의를 실현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간 뭐하다가. 원래 경찰이 항상 기회주의적이라 변시 굉장히 빨라. 이게 보통 그리고 고발인 부르면 바로 이제 피고발인 수순으로 가는데 그 전에 이제 관련해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씨, 민들레 김성진 말고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씨를 만나는 요거는 이제 미리 제가 제 뭐 추측이라면 이제 피고발인 이준석 씨를 부르기 전에 미리 이제 관련 정보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수순이 아닌가라고 분석합니다, 이준석 씨. 자, 뒤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지만 어쨌든 뭐 늦게라도 정의롭게 수사 잘 하시길 바라고요. 자, 이준석 무고 사건이 있었어요. 무고 사건. 이거 사실 이거 아직 그 완전히 사라진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항고를 해놨거든요. 고발인이 그죠? 강신업 변호사가 이제 항고를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경찰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어요. 서울고검에서 들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 무고 사건, 사실은 이제 서울 이제 고검에 계류는 돼 있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2024년 9월 달에 했었어요. 이 불기소 이후 통지서를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살펴봤더니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죠, 김성진 기자님? 그렇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어제 성접대 관련돼서 집중을 좀 해왔다 보니까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은 막 제기가 됐었는데 이 불기소 이후 통지서를 보니까 이렇게 경찰과 검찰에서 많은 진술을 확보를 했었고, 저희가 성접대 이 사건 사실 이제 살짝만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검찰에서 이제 불기소를 한 게 결국에는 그 성접대라는 그게 이제 증거 불충분이었다라는 거였는데, 그걸 이제 싹 지우고 룸사롱에 가서 최소한 정치인 접대받았다
라는 포인트로 바라보면 이준석 씨가 확실히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와 등등을 만나서 무언가 접대를 받았다는 정황들이 아주 다수의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그렇습니다. 증언이 있었고 이게 저희가 확보한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아주 고스란히 그러니까 룸살롱 접대를 받고 네네. 지금 아이카이스트가 사실상 그 여러 가지 그 돌파를 해낸 거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도 예, 그저 오게 하고 예. 그리고 또 창조 기업으로 선정이 돼서 뭐 여러 투자를 또 이끌어냈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성접대 성매매 사건이라기보다 이거 알선수재 사건으로 수사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 네. 사실은 그렇게 뭔가 초점이 안 맞춰진 거예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이 알선수재 사건으로 맞습니다. 네, 사실 포인트를 들여다봤더니 봤더니. 상당히 네. 많은 흔적들이 이준석은 실제로 뭔가 네. 부적절한 어떤 청탁을 받고 접대를 즐긴 것이 아닌가 네. 보이는 흔적들이 이 수사 자료에 담겨 있는 예.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자, 오늘 그 단독 보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자, 화면 띄워주시죠. 예, 이게 이제 2023년 6월 20일 검찰 조사에서 사실 경찰 조사를 쭉 받으시고 검찰에 와서 이제 조사를 받을 때 이제 2013년도 8월 15일 날 광복절이죠. 네. 이날 이제 피해자 이준석 씨와 다빈 룸살롱이라는 곳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에 리베라 호텔로 이동했고 피해자 이준석과 장모 씨, 그다음에 김모 씨 접대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걸 보았다. 이런 진술이 지금 저희가 확보한 네. 이 수사 검찰의 수사 내용에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네. 한두 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김성진 씨만 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장모 이사, 네. 김모 이사가 네. 함께 네. 지금 뭐 이런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있었네요. 네. 사실 이제 검찰은 이제 이건 사실 저희가 전체 내용을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다만 이제 검찰은 이런저런 진술들을 사실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금 진술이 어긋난 부분들이 있어서 성접대 이거 있는지 좀 애매하다라는 식으로 가는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이 접대라는 네. 관점으로 보면 최소한 이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아이카이스트라는 회사가 그 카이스트의 지원을 받았고 대전 유성구에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진술했던 다빈 룸사롱도 유성구에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 리베라 호텔 역시 마찬가지 유성구. 통상 이제 사업가들은 본인의 근거지를 베이스로 해서 네, 이제 그렇습니다.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가령 뭐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역에 갔을 때 지역의 맛집이나 명소에 데려간다. 네. 이런 식인 거겠죠. 상당히 이제 지역적 개연성도 있는 진술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진술은 사실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 저희가 딱 하나 보여드린 거죠. 지금까지는 이게 그 무슨 녹취록이라든지 예. 일방적인 주장 네.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공개되어 왔다면 이건 검찰 수사 기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파급력이 깊은 네. 그런 지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김성진 씨가 경찰에서 6회 조사를 받은 뒤에 송치돼서 또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그렇죠. 7번째 진술한 내용이라는 걸 네. 말씀드리고요. 자, 또 다른 이제 내용 확인하시죠. 네. 장모 이사가 이렇게 진술을 했었네요. 네, 이분은 이제 서울의 소리에서 공개했던 그 녹취에 등장하는 그 장모 이사.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준석 씨의 그 주도권 토론에서 이준석 씨가 말리는 모습을 보였던 바로 그분이신데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5회 조사를 받으시고 검찰에서 이제 2023년 4월 11일에 조사를 받으면서 이런 진술하십니다. 아까는 이제 2013년 8월 15일 광복절이었고 그 한 달 전이었죠. 같은 해 7월 11일에 예. 피의자 이준석을 유성관광 호텔 방에 들여보낸 후 접대 여성을 따로 그 방에 들여보냈다. 나중에 마담 성호 씨로부터 접대 여성이 잘 갔다 왔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그 구체적인 등장인물들이 있네요. 마담 서모 씨로부터 접대 여성 잘 갔다 왔어라는 말을 장모 씨가 들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도 경찰이 5회 조사를 하면서 확인을 했었는데 검찰은 어찌된 일인지 더 추가 수사를 안 한 거예요. 네, 자, 또 보시죠. 이제 이번에 이제 고인이 되신 김모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죠. 예. 갑자기 이제 뭔가 네, 이분은 사실상 같은 기간에 경찰에게 이제 4번 조사를 받고 이제 보시는 부분이 이제 경찰 마지막 조사쯤이네요. 사회니까 경찰 사회 진술을 하고 검찰 송치돼서 이제 진술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도 나옵니다. 아까 말했던 광복절에 리베라 호텔 방에 넣어준 여성은 다빈 룸사롱에서 근무했던 김모 씨다. 라고 특정이 됐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같은 또 8월 15일 진술에서 김성진과 이준석이 그리고 접대 여성 김모 씨가 함께 술을 마신 후에 아까 방금 진술이 있었던 장모 씨와 함께 예. 이준석을 리베라 호텔로 의전한 것은 맞다. 저희가 성접대라고 포인트를 안 잡고 계속 접대라는 포인트로 두고 있다면 15일 날은 확실히 접대가 접대는 이루어졌다. 있었다고 좀 보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의심이 됩니다. 성매매 여부에 자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약간 네. 착시 현상이 자꾸 벌어져요. 맞습니다. 성매매도 당연히 문제인데 네. 정치인이 네. 특정 기업인에 왜 이렇게 자주 만나서 웬 룸살롱 접대를 왜 이렇게 자주 받아? 네. 이거 자체가 알선수재의 어떤 그 정황들인 거죠. 네. 자, 또 보시죠. 이제 다빈 룸살롱 실장 그 김 씨의 진술인데요. 이제 그 아까 다빈 주점 실장 이제 김모 씨가 네. 말하기를 여름경에 피의자가 왔으나 아가씨의 동석을 거부했고 2차를 나간 적이 없다. 그 이준석 씨가 다빈에 온 것은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2차라고 하는 말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그 좀 깊은 관계가 가는 그 모텔 같은 데 가서 그렇게 하는 걸 말하는 건 성접대, 이게 바로 성접대라는 거죠. 근데 뭐 2차는 나간 적이 없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 실장 김 씨가.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도 이게 조금 지워져서 잘 흐릿하긴 한데 13년 7월 11일에 1회 방문했으나 여성 동석을 거부했고 성매매도 없었고 광복절에는 방문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자, 이거 다시 한번 그 기자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예. 여성의 동석이 있었느냐 여부가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네. 중요하죠. 또 다른 범죄 혐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지기현 판사 룸살롱 의혹 사건도 똑같아요. 네. 거기에 어디 여자가 거기 찍혔습니까? 그러네요. 그냥 이 접대 상대가 어떤 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사업관계로 예.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법 네, 방문. 100만 원 이상 뭐 네. 룸살롱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피의자가 네. 이준석이 예. 2013년 7월 11일 룸살롱 다빈에 방문한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2차를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법 향응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둘 다 거죠. 중요한데 예. 어쨌든 하나의 그 커다란 축인 룸살롱 접대는 예. 이준석이 받았던 것이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로 사실상 지금 확인이 되고 이미 됐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언론에 발표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언론도 자꾸 이준석의 말에 속아가지고 성접대 사건 뭐 그게 무혐의난 것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사실은 무혐의난 거는 아까 짚었던 대로 그 가세현과 쌍방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 고소 예. 그 공방전이 오갈 때 이제 그 가세현 측에서 제기했던 무고 혐의가 무혐의가 됐다는 것이지 이 불법 향응 접대 이게 무혐의가 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거는 수사를 좀 이렇게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검찰이 덮었어요. 덮었어요. 이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이거 뭐 네. 사실 이 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 예. 여성분은 사실상 이 이후에 결혼했다고 알려져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실 결혼한 사람까지 이준석이라는 이런 그 나름 거물 정치인으로 느껴지잖아요, 일반인들에게. 예. 이 정치인 때문에 법정에 서야 되고 법정에 가서 증언해야 되고 결혼한 사람이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곤욕스럽죠. 예, 그런 취지로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얘기도 이제 있었습니다. 자 보시죠. 그 지금 우리 김시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예. 지금 주점 마담 예, 조모 씨 씨, 그리고 성매매 접대 여성으로 지목된 김모 씨는 예. 사실은 이걸 다 부인하고 있어요. 성매매 자체는. 예. 성매매를 부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사실 저라도 부인할 것 같아요. 당사자여도. 네. 왜냐하면 내가 불법 뭐 영업을 했다라는 거를 네. 그렇죠. 어렵죠. 예. 네. 이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네. 예. 그래서 사실은 물론 뭐 저 진술은 굉장히 중요한 뭐 경찰 입장에서는 어쨌든 진술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 성매매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이 이걸 딱 보고 그럼 성매매는 그렇다 칩시다. 네. 룸살롱에서 접대 받은 거는 인정 다 보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인정이 됩니까? 라고
그죠? 예. 물어봐야죠. 물어보고 그게 확인이 되면 수사를 더 진행을 했어야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예, 뭔가 좀 초점을 좀 잘못 맞추고 좀 농락당한 게 그렇습니다. 아닌가 느낌이 좀 듭니다. 저게 이제 이준석이 아니고 이제 이재명이었다고 얘기한다면 저 정도 진술을 확보하면 이제 무조건 아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치 생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경우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 이혼함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딱 김성태 진술 하나에만 의존해서 예. 결국 그렇죠. 북한이 이재명을 위해서 70만 달러를 이혼함을 통해서 이제 받아 챙겼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이 그때 리오남 씨가 그 70묵은 노인네가 어떻게 필리핀에 왔는지는 입증했습니까 그거? 입증 못했죠. 근데 여기 지금 근데 이 수사는 참 재밌는 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가령 아까 장모 이사만 딱 놓고 본다면 이분이 7월 11일, 그러니까 8월 15일 이 두 접대 날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검찰에서 7월 11일만큼 확실하게 진술을 딱 일관되게 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결국에는 결론으로 낼 때 이 관계자들의 증언이 좀 왔다 갔다 한다는 그렇습니다. 걸 가지고 성접대 예. 그것만 포인트로 잡아서 이거는 좀 근거 불충분이다 이런 식으로 네. 결론을 내는 아주 이 법꾸라지의 그렇습니다. 전형의 기술을 좀 보여줍니다. 예. 자, 요거 특종 보도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주점 관계인이, 룸살롱 관계인이 이준석이 2013년 7월 11일 1회 방문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예. 네, 이거 어디 언론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네. 그냥 무고가 무혐의 됐다 이렇게만 그냥 보도가 되고 말았으나 예. 사실상 그 검찰 수사에서는 이준석의 룸살롱 접대 여부는 확인이 됐다라고 네. 저희가 특정 보도를 예. 하겠습니다.